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옵션 B를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옵션 A는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근데 그게 만일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플랜 A가 있다면 플랜 B가 있어야 되듯이 옵션 A가 있다면 옵션 B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셰릴 샌드버그. 세계적인 기업 흐름이나 IT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죠. CEO. 운영을 담당한, 내부 살림 담당한, 내부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저커버크 다음에 2인자입니다. 사실 정말 탁월한 경영자고 천재성이 뛰어난 저커버그를 잘 이끌어가면서 함께 가면서 오늘의 페이스북을 키워나간 사람이죠. 정말 유능한 세계적인 기업가 중 IT 전문가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셰릴 샌드버그가 애덤 그랜트하고 같이 썼습니다. 사실 책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오리지널스, 그렇죠? 오리지널스라는 책은 뭐 저도 조금 전에 나오면서 보니까 제 책꽂이에 꽂혀 있던데 안 버리고 참 좋은 책이죠. 재밌고. 이를테면 자신은 아마 실패담에서 시작을 했죠. 그 안경 가게. 자기 거 강의 듣는 학생들이, MBA 학생들이 이거 안경 가게 만들 겁니다. 안경 인터넷에서 사고 파는. 야, 안경 가서 직접 끼워보고 사는 건데 뭘 그런 거라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적도 별로 안 주고 나중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나 그거 안 해 그랬는데 저렇게 히트 칠 줄 몰랐다. 그 유명한 안경 인터넷 판매. 그걸로 리드를 쭉 시작하는 지금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근데 서문에 구구절절히 썼습니다만 셰릴 샌드버그가 결혼 10주년인가 10몇 주년 맞이해서 아이들 놔두고 멕시코로 여행을 갑니다. 자기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피곤해서 나 잘래 그러고는 이제 남편이랑 친구들 앞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가에서 자기는 잠을 들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여동생, 남동생, 부인이랑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저녁 때쯤 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 어디 있어? 순간 불길한 기분이 확 들어요. 그 전에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 아이가 어디 올라가지 말라는 벽에 올라가다가 신발이 찢어졌어. 10살짜리가 울면서 신발 사줘 그러니까 네 용돈 범위 내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 저 그 부분도 대단히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랑 상의해볼게. 다시 회의를 하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전화도 끊고 그런 일상이 쭉 펼쳐지죠. 평화로운 일상, 보통 가정 일상. 남편도 유명한 벤츠 사업가인데 탁월한. 순간 남편이 운동하러 갔을 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막 어디야? 헬스클럽에 대해 뛰어가봤죠. 뛰어갔더니 남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왼쪽으로 누워있더라. 얼굴은 파래서. 그래서 자기가 인공호흡 하고 또 다른 함께 갔던 자기 여동생 같이 하고 119 구급차로 실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안 피길 줄 처음 알았다. 자기는 병원에 가서 쫓겨나고 의사가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데 의사를 제치고 막 뛰어가서 이미 차가워진 남편의 시신을 안고 이제 통곡을 했겠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이제 나오고 그로부터 이제 장례식이 있고 자녀들과 같이 울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월 돌아간 지 1년이 돼서 이 3월은 너무 괴롭다. 혼자서 만든 결혼기념식도 있고 혼자서 만든 일주기도 있고 혼자서 만든 아이 학교 가는 행사도 있고 혼자서 만든 것도 있고 아이가 둘이라서 학교 행사 있으면 부모님 방문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 동생 방에 들어가고 자기는 형 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기 맡았는데 두 교실로 어떻게 내가 왔다 가야 되겠지. 남편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를테면 자기는 부모가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야.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근데 곧바로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나와서 남편을 만나요. 처음 영화 보자마자 이렇게 이쪽에 어깨에 기대고 잠을 잤나 봐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좋아서 그랬다. 아니야, 난 원래 어느 사람한테나 영화 볼 때 이렇게 기대는 버릇이 있어. 예를 들면 서문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남자친구는 침대 밑에다가 총을 장전해 놓고 사는 그런 남자친구인데 그런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도 이 남편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기다려줬다. 난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꿈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덤 그랜트랑 알게 됐는데 전에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러다 우리 책을 한번 같이 써보자. 이거 극복하는 과정을. 역시나 이제 미국 특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사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술적인 근거를 풀어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집어넣는 거죠. 전형적인 미국식 그 책의 3박자들 있죠.
내 경험에 기반을 해서 거기서 다른 이웃 사례를 비교하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내고 논문들을 분석하고 논문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례를 집어넣고 정말 솔직한 책입니다. 책 많이 보다 보면 미국은 사례 겹치잖아요. 뭐 이를테면 저도 이제 겹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청소년들 재활 소년원 같은 데 가서 그거 이제 도와주는 어떤 독지가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랑 사랑에 빠져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의 비난의 강도 이해가 되시죠? 미국도 마찬가지. 완전 이제 나라고 떨어진 거죠.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런 식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옵션 B 아닙니까? 극복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 여성분이 극복을 했는가를 사례를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쭉 전패를 해요. 전패를. 농구팀이 어떻게 이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옵션 B를 가공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도 미사일 쏩니다만 이 못된 놈들 1단계 로켓을 재활용함으로써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끼게 되거든요. 왜냐면 공중에 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근데 1단계 로켓이 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재활용하게 하는 거죠. 아마 전에 제프 베조스도 이걸 성공시켰지만 이 친구도 일론 머스크도 성공시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를 했어요. 그때 데려가요. 이 친구들이 워낙 자녀들이 우울한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긍정적인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셀 샌더버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발사 현장에 갑니다. 첫 번째 실패를 했을 때 실패 가능성 있는 사항을 10가지를 적었어.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점검하려고 일론 머스크. 근데 놀랍게도 11번째 사항의 문제로 실패해요. 이제 다음번에 11번째까지 세게 준비했겠죠. 두 번째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아주 사소한 컴퓨터 버그를 실패해요. 그 재활용하는 거 1단계 로켓 1, 2, 3단계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쓰는 거죠. 이제 4단계 네 번째 실험할 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공을 해요. 사실은요 내가 세 번째까지 실패해도 그 정도 쓸 돈은 다 준비했는데도 세 번째 실패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 들어했다. 이게 B입니다. 옵션 B. 자, 맨 마지막이 대단히 진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과 헤어진 걸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옵션 B까지 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때 누군가는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시동생은 이를테면 샌드버그 우리 형수님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세요. 준비하세요. 전혀 우리는 문제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남동생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남자를 사겨. 편한 친구를 사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그때 또 상처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때 또 애덤 그랜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것도 옵션 B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단히 진솔하고 편안하고 정치를 위한 경제, 인생, 삶, 결혼 얘기에 대한 여러 사례들 중심으로 미국식 특유의 저술입니다. 대단히 학술적이고 실용적이고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그런 미국식 저술의 본령을 따르고 있는 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꼭 좀 읽어보세요. 이 사진이 있네요. 재밌어요. 빌 게이츠도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빌 게이츠가 아시다시피 책 너무 좋아하고 1년이면 보통 70권에서 100여 권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올리잖아요. 그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 되고 일본 경영자들은 책을 많이 씁니다. 미국 경영자들은 기본적인 책 서너 권은 꼭 쓰고 자기 삶과 경영에 대한 책을 꼭 많이 읽고 서평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번에는 아베 3대입니다. 아베 집안 3대입니다. 한국 시민들 아베 수상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요 시모노세키 근처 옛날 조슈번입니다. 장주 조슈번에서 간장 공장도 하고 제법 지주로 살던 집안이에요. 저자가 주간지에 연재를 합니다. 탐사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베 고향 찾아 나서고 아베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그걸 찾아 나섰는데 아베 할아버지 아베 간이란 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히 진보적이고요. 사회 경제적인 그런 걸 중시 여기고 군국주의에 비판적이었고 우리 시각으로는 아베 대단히 군국주의적이고 일본 제1주의자고 일본을 다시 재무장시키고 일본을 보통국가화로 만들자는 그리고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자는 이런 주의자인데 아베 할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육군 사성장군 집안이랑 결혼을 해요. 그 집단이랑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 아버지인 아베 신따로 나중에 급사하는 바람에 수상까지 못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사실상 이웃들이 키우죠. 아니 아베 신따로는 아베 아버지는 엄청 외로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중에 31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머니가 재혼하셔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그 아들도 희한하게 잘 됐어요. 어디 은행장까지 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서로 만나요. 늘 아버지 신따로는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일본 쇼와의 귀신이라고까지 요괴라고까지 불린 기시 노부스케 형제가 수상한 집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토루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랑 손잡고 한일 정상 한일 수교했던 그 형제가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라는 거. 그 집안 기시 딸이랑 결혼하죠. 아베 신타로가. 근데 기시 수상이 시모노세키 근처에 이 아베 간이라는 사람이랑 같은 지역군데 옆 지역군데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노선은 다르지만 아베 간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하면 괜찮아. 그래서 기자를 하던 당시 기자하고 있었는데 거기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일종 혼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수상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장인어른 장인어른 작은 동생도 수상을 한 거죠. 근데 그 기시 노부스케 수상의 딸과 아베 간의 아들인 아베 신따로 나중에 온갖 장관을 다 하고 자민당 거의 두 번째 서해 2위까지 했는데 거기랑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이 아베죠. 아베 수상 그야말로 모범생입니다. 동경제도 나오지도 않고 아시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쭉 해요. 그리고 아베도 학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미국 USC 2년 다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탐사보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의학학점, 세학점 받고 나머지 셋은 그냥 들어도 되고 말고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리력에서 다 뺐어요. 이걸 미국 유학을. 근데 또 아버지 백으로 혜택을 노리다가 첫 번째 수상으로 실패하고 다시 두 번째 수상 돼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본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일본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책의 특징이 있고 한국 책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책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얘는 전형적인 일본 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해 나가고 서술하는 방식, 문투 방식도 전형적인 일본 책이에요. 그래서 얻을 게 많아요. 재밌는 문장 찾았습니다. 우리는 혼맥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혼맥. 그러니까 제가 혈연, 지연, 학연 이 말을 저는 버리자고 합니다. 벌쪽이라는 말을 쓰자고 봅니다. 혈벌, 지벌, 학벌. 학벌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렇죠? 근무벌, 종교벌 심지어 지지난 대통령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맥이란 말을 쓰는데 이건 혼맥이란 단어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규수할 때 규자 있죠. 양갓집 규수할 때. 규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규벌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일본 단어지만 이게 차라리 재벌할 때 벌자에다가 혼인할 때 혼자니까 일종의 규벌, 결혼관계로 맺어진 벌족들. 이 단어는 우리도 쓰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오키 오사무라는 66년생 넌픽션 작가고 요즘 프리랜서 작가고 길윤영 한결의 도쿄 특파원 출신이 번역했는데 현재는 한결 21 편집장입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아베 선대 그리고 대단히 실용적인 옵션 A로만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옵션 B, C 다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고 옵션 우리가 B를 가동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되는 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